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했던 부분이 부모를 벗어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얘는 그걸 해내고 있다. 그리고 너비가 최소화되고 있다. 당연히 높이도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지워보면 얘는 영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너비 높이 최소화. 그러니까 인라인 글자 성질처럼 너비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디스플레이가 바뀐 건 아니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앱솔루트라고 하는 포지션 속성이 바뀌면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티셔츠라고 하는 이 글자, 이 티셔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태그 div 이 친구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의 값이 앱솔루트가 된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된 거냐면 얘 어디 갔어요? 우측 상단, 화면 기준 우측 상단으로 가버렸죠. 제가 지금 탑이라는 키워드 속성과 라이트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얘 위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속성인데 얘는 더 이상 부모한테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냥 완전 떠돌이가 돼요. 그냥 독립적인 요소가 돼서 화면을 기준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 정리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방금 했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유령화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유령화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실제 이제 유령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뭐벽 같은 게 있어도 다 뚫고 나갈 거고 뭐 움직이는데 제한이 없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유령은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유령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유령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뿐이에요. 유령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인 거고 그 옆에 써 있는 유령의 집화라고 하는데 이건 유령의 집, 이 유령들을 가두는 집이 될 거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겹침 허용, 겹치는 게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좀 전에 겹치는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친구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지금 얘는 보도의 위에 있거든요. 원래 보도 위에 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밑에 뭔가 그 내비로 해가지고 글자 키우는 거 만들 때 여기로 생겼어요. 보도 위로 안 가요, 이거. 보도 위에 있는 것도 겹쳐진 겁니다, 이미. 자, 이게 겹친다. 우리가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요, 태그들이 서로 겹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이따 이것도 나올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은 상태는 2차원이에요, 2차원. 얘는 절대로 겹칠 수가 없어요. 근데 포지션을 사용하게 되면 3차원으로 개념이 바뀝니다. 해당 태그가. 3차원은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의 개념도 우리가 이따가 새로운 스타일 속성 키워드를 가지고서 또 한번 하긴 할 건데 그래서 겹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런 걸로 이동이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여기 기준이 부모 유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령의 집에 갇혔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유령의 집에 갇히지 않으면 기준은 화면입니다. 실제로 제가 좀 전에 여기 가 있는 걸 보여드렸죠? 여기는 부모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앱솔루트 하나 써봤고 여기 나오는 픽스드는 일단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무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릴레이티브 이거 아직 안 해봤고 스태틱 해본 거 원래 기본값이라고 했죠. 얘는 너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성질이고 얘는 사람화라고 하고 있어요. 유령과 사람의 차이. 유령은 벽도 통과해, 막 서로 통과해, 다 통과할 수 있지만 겹치는 것도 되겠지만 사람은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몸을 뚫고 손을 넣을 수 없어요. 이렇게 그 통과되는 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가 그냥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겹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이동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 뭐 마질 레프트, 마질 라이트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스태틱일 때는 안 된다. 릴레이티브나 앱솔루트 같은 성질을 줘야 그 값을 줘야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이런 속성을 사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를 좀 극단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아예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볼게요. 얼굴을 가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겹치는 걸 좀 느껴보기 위해서 얘는 탑에서 한 좀 더 아예 100 그리고 레프트 얘를 150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면 가운데 겹쳐지겠죠?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앱솔루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겹쳐지는 거 알겠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실용적으로 어떻게 써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요? 라고 하시면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예시를. 이거 아닌데?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해놨나? 잠깐만요. 아이, 이거는 여기도 없을 텐데 이건가? 이거다. 찾았다. 자,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 이거 일반적인 쇼핑몰 그냥 그 상품 페이지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거 가능한 거예요.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라가면 뭐 이런 글자 보여주고 이미지도 지금 살짝 모습이 바뀌고 있죠, 형태가. 그리고 약간 어두워지는 이런 효과, 이것도 다 올라가서 겹쳐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코드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이트 돌아다니시면서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죠. 흔히 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게 다 앱솔루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앱솔루트 아니면 겹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일 거니까. 지금 이미지 위에 뷰라는 글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활용을 합니다. 이걸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냐. 어쨌든 겹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고 이제 화면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레프트 0, 바텀 0. 이쪽에 레프트 0과 바텀 0에 와서 붙어라고 하니까 이쪽에 와서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섹션, 지금 유령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 div의 부모인 섹션한테 제가 포지션 릴레티브를 줄게요. 아까 유령의 집화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얘는 이제 유령이자 유령의 집화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써 있는데 얘는 이거밖에 없죠. 자, 티셔츠의 위치가 어디로 갔어요? 이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이 부모 섹션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령의 집입니다. 지금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이 친구가 유령인데 얘가 이제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막 전국구로 화면 기준으로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부모가 집에 가뒀어요.
너 이제 여기 밖으로 못 나가 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서 여기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섹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거 빼고 탑 0 그리고 라이트 0 하면 여기 와서 붙겠죠. 이제 여기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이어도 여기서 어거지로 뭐 그냥 라이트도 마이너스 100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부모 밖으로 나가요. 이거는 억지로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나갈 수는 있어요. 못 나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을 활용했을 때 얘는 집에 갇혀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건 픽셀을 사용해서 억지로 내보낸 건데 요 안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퍼센트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티셔츠가 지금 레프트 50%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티셔츠가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밀려났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가운데가 맞아요. 근데 얘가 좀 치우쳐져 보이는 이유는 이 티셔츠라는 DIV의 기준은 여기니까, 왼쪽 상단 꼭지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절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탑 같은 것도 50% 주면 내려가요. 이렇게 퍼센트 비율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바텀 0과 라이트 0까지 줬더니 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영역이 커졌죠. 자, 이거 너비 높이로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지우고요. 일단 위치는 잡아야 되니까 탑0, 랩0 넣어놓고 너비를 200픽셀 그리고 높이를 200픽셀. 이래도 사이즈는 커져요. 그러니까 너비 높이 이런 속성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바뀐 건 아니니까. 인라인으로 바뀌어서 막 너비 높이 잘 안 먹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지금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앱솔루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라고 하는 이 스타일 속성을 주로 쓰는데 이거 가지고도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이 영역을 이쪽으로, 그러면 위에 탑 0, 레프트 0, 바텀에서 50%, 라이트에서 50% 하면 되겠지? 되겠네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사이즈를 만들면서 이동시키는 것까지. 근데 이게 왜 되냐면, 이게 되는 원리를 우리는 하나는 알긴 해야 돼요. 이게 왜 되냐면, 자, 일단 이 티셔츠라고 하는 친구가 유령이 됐으니까 이렇게 혼자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서 있었어요. 근데 집에 일단 갇혔습니다. 갇혀서 탑0, 레프트0 하면은 머리가 여기 와서 붙어 있는 상태고 이 팔이 여기 와서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라이트 50 혹은 이런 것도 되거든요. 모든 사방으로 다 0으로 붙어라고 하면 이렇게도 돼요. 자,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게 부모라고 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레프트형, 탑형이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 붙어요. 본인 크기만큼. 근데 여기서 라이트 0을 주면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팔을 늘려서 여기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맞는 개념인데 그만큼 밀리는 게 맞는 개념인데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0만큼 떨어져 라는 얘기는 결국 위쪽에 와서 붙어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가 붙기 위해서 늘려요. 이렇게 몸을. 그리고 바텀 마찬가지. 다리를 늘려요. 좀 그림이 괴기하지만 이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0을 때리면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부모가 유령의 집으로 가두지 않았다면 얘는 화면을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유령의 집 개념과 이 안에서 퍼센트를 사용해 혹은 픽셀을 사용해 얘네들의 사이즈를 정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럼 릴레이티브는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 유령의 집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도 이런 게 이동이 가능해요.
섹션한테도 한번 줘볼까요? 탑, 뭐 한 100.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하는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준은 달라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릴레이티브는 현재 위치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요. 앱솔루트는 부모한테 갇혔다, 집에 갇혀있다 그러면 부모 유령 기준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역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갇혀있지 않다 그러면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겹치는 게 안 되고 너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릴레이티브로 바꾼다면 빼고, 얘네도 잠깐 빼고, 얘를 릴레이티브로 바꾸면 얘는 부모 안에 다시 갇히면서 너비 최대화도 유지를 해요. 얘는 유령이 아니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도 유령의 집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앱솔루트도.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앱솔루트로 바꿀 겁니다. 자, 변화 없죠? 뭐가 달라진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얘는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게 돼요. 왜냐면 이 섹션 자체가 유령이 됐으니까. 라이트 0 넣으면 저쪽 끝에 가서 붙겠죠? 이런 거. 근데 이게 릴레이티브도 되긴 돼요. 이렇게 놓고, 얘 안 가네? 잠깐만. 이러면 보이세요 지금? 여기 아예 갔거든요. 이거를 좀 줄여볼게요. 얘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방식은 좀 다른 거고. 왜냐면 이동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방식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탐령을 줬을 때 얘가 더 위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릴레이티브의 이동 방식은 현재 위치 기준이라 그랬죠. 현재 위치 기준에서 탑 0. 그럼 얘는 지금 이미 탑 0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 더 올리고 싶으면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이동은 가능합니다. 앱솔루트처럼 가능은 하지만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어디까지 간 거야? 근데 사실 이걸 떠나서 이 앱솔루트와 릴레이티브의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도드라지게 보려면요, 이 섹션의 밑에다가 로렘 하나 찍어보면 돼요. 이거 로렘 어디 나왔어요? 섹션 뒤에 나왔죠. 왜 뒤라고 제가 판단해요? 섹션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섹션이 실제 이거 얘 때문에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섹션이 이 텍스트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가려요? 왜 겹쳤어요 지금? 앱솔루트면 유령이니까. 그래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릴레이티브가 되면 로렘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겹치지 못할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령을 가두기 위해 릴레이티브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유령을 가둘 때 앱솔루트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는 지금 티셔츠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4개를 썼어요. 똑같은 DIV로. 근데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 3개 어디 갔어요? 방금 제가 추가한 3개. 네, 얘네들은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그대로 겹쳐 있어요. 사중첩 되어 있는 거예요. 사중첩. 네, 이 자리 그대로. 왜냐면 앱솔루트 유령이었죠? 겹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공통된 스타일 속성을 부여받고 있겠네요. 다 똑같은 DIV들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걸 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사이즈를 좀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50은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하자. 야, 너무 작나? 그냥 라이트를 줄이고 얘는 조금 더 키워주고 60. 얘는 70. 자, 지금 여기서 밀어내는 개념이니까 퍼센트가 커져야 얘가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몇 번만 써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다 빼고, 아니다, 이만큼만 빼자. 얘도 좀 다르게 줄 거고, 얘는 그대로 두고, 얘 컨트롤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완성을 다 시켜놓고 나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미지가 하나 있으니, 얘는 셋째, 넷째, 다섯째. 다섯째는 근데 라스트 차일드로 가도 되니까. 그리고 색깔을 여기서부터 바꿉시다. 그린, 블루, 핑크. 자, 일단 보세요. 제가 뭔가를 줬는데 아직 사이즈 그대로고요. 색깔만 바꿨어요. 그쵸? 지금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는 동일하게 있죠. 근데 색깔만 바꿨더니 갑자기 여기 블루 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핑크 하니까 바뀌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지금 핑크가 눈에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 겹쳐있던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 눈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겹쳤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눈에 가장 가까운 거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애가 그 다음 가까운 거고, 그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갈 거잖아요. 겹쳐 있는 거니까. 실제로 종이가 이렇게 네 겹이 있으면 내가 보고 있는 종이가 나랑 제일 가까운 애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한 장 한 장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인 건데,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얘는 결국에 지금 핑크가 들어갔던 이 라스트 차일드 div, 이 친구가 우리 눈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스트 차일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니, 여기 태그에서. 네, 이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면 저는 라스트 차일드, 그러니까 섹션의 자식으로 div인데 얘가 막내면인 거잖아요. 그죠? 막내가 div면이었으니까 지금 막내 div는 이 친구잖아요. 얘가 핑크인데 얘가 우리 눈이랑 제일 가깝다라는 건 태그가 밑에 만들어지면 눈에 제일 가깝게 만들어진다의 개념이에요. 겹쳤을 때. 그럼 순차적으로 지금 골드, 그린, 블루, 핑크를 준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눈으로 좀 볼 거예요. 20씩 가면 너무 큰가? 20씩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얘를 위에서 20이니까 얘를 좀 줄이고 라이트는 그대로 두고 20 너무 크다. 10으로 가야겠네요. 이름 뭐야? 그리고 그 다음 이 친구는 20 가고 여기를 50으로, 얘는 30 가고 여기를 40으로. 자, 어때요?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셋째라고 했는데 이 셋째가 이 친구예요. 두 번째 div. 얘가 둘째니까. 얘가 왜 둘째인지는 아시죠? 첫째는 이미지예요 지금. 그래서 둘째 얘한테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거 줬고 그 밑에서부터 탑 바텀을 조정해 가며 살짝살짝 밑으로 내려오게끔 컨트롤을 했어요. 했더니 지금 순서가 딱 봐도 티셔츠, 핑크, 그 다음 안쪽에 블루, 안쪽에 그린, 그 안쪽에 골드가 숨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겹쳐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꺼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 순서는 우리가 태그를 만든 순서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겹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XY축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Y축은 이쪽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 그릴 때랑은 살짝 다르죠? 얘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이게 2차원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프를 뭐라고 하지? 이 선을? 아무튼 2차원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3차원을 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차원이 하나가 더 생기고요. 얘를 이제 Z라고 합니다. XYZ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3차원인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골드, 그린, 블루, 핑크. 자, 골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이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 얘가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핑크가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인데 이게 이제 지금 대각선이죠.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얘를 이제 정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겹쳐 있을 거니까 안 보이던 거지만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애들을 밑으로 살짝 내림으로써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개념들은 이제 유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들인 거고 유령이 아니면은 불가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한 가지만 더 재밌는 걸 해볼까요? 좀 4개니까 지금 제가 4분할을 했어요. 화면을. 당연히 가능하겠죠. 태그 개수를 늘린 다음에 33.3% 가지고 때리면 9분할도 되겠네요. 당연히 되겠죠? 지금 우리가 50% 가지고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니까 33이면은 3분의 1씩 가져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풀어보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것까지 아예 그냥 하고 가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시 잠깐 돌려놓고. 너무 많이 간 것 같죠? 됐다. 자, 이 상태일 때 이제 티셔츠라는 글자는 지울게요. 영역이 어차피 있으니까. 아이고. 이미지도 그냥 빼버리죠. 그러면 저거 바꿔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둡시다. 이 상태일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순서는 노랑, 그 위에 그린, 그 위에 블루, 그 위에 핑크예요. 근데 여기서 초록을 맨 위로 끄집어내고 싶어요. 지금 얘네들끼리 태그가 생겨난 순서 때문에 이런 조건이 먹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초록을 위로 꺼내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만 해보자면 초록을 위로 꺼낸다? 그러면 초록이라는 색깔을 막내한테 주면 돼요. 근데 그건 위치도 바뀌겠죠. 뭔가 위치를 어거지로 맞춘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굳이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배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가지 새로 그어진 축 Z축이라고 했죠? 이 Z축 얘가 Z축인 이유가 지금 초록이면은 셋째죠? 이 친구한테 제가 Z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줄 거고요. 얘한테 1이라는 값을 줘볼게요. 올라왔죠?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가 Z축인 Z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그냥 정해진 이름이고 우리가 쓰는 스타일 속성 Z 인덱스인 이유가 이 축을 기준으로 따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Z 인덱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한테 1을 주니까 얘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1만 주면 올라오나? 그건 아니에요. 자, 이 1을 얘한테 똑같이 줘볼게요. 핑크한테. 어떻게 됐어요? 핑크가 다시 올라왔죠. 방금 전까지는 그린이 핑크까지 덮고 올라온 상태였는데 핑크한테도 1을 주니까 얘가 올라와요 또.
자, Z인덱스에서 사용되는 이 값은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써도 되는데 상대로 써야 돼요. 상대 개념으로. 내가 만약에 위로 끄집어내고 싶은 애한테 1을 줬다. 그러면 좀 동등하게 그린한테 1을 주고 핑크한테 1을 줬을 때 핑크가 올라오는 이유는 애초에 얘가 위에 있잖아요. 원래 화면상에 우리 눈이랑 좀 더 가깝게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둘 다 똑같이 1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린을 위로 올리고 싶다. 그린한테 1보다 큰 값만 주면 돼요. 근데 이게 클 때 막 이만큼씩 커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에는 제한이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 옐로우를 그린보다 위로 올리고 싶어. 얘를 1만큼이라도 더 크게 주면 돼요. 근데 퍼렁이가 올라왔네? 퍼렁이 너는 갑자기 왜 올라왔지? 이게 숫자가 제한이 있나 그러면?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퍼렁이가 올라오네? 이게 너무 큰가? 일단 그러면 기초적인 개념으로 가서 얘를 3으로 넣어봅시다. 죄송해요. 여기는 NTH 차일드가 안 걸려 있어요. 공통 DIV한테 다 들어갔어요. 지금 골든한테도 들어간 거고 블럭 얘한테도 들어간 건데 둘 다 들어가니까 얘가 이기죠. 얘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NTH 차일드를 둘째 이렇게 놓고 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얘네들이 앱솔루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얘는 너무 크네. 50, 60. 얘가 0이었구나. 애초에 얘는 이 크기였군요. 더 올려야지 얘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너무 작은데? 이게 맞나 보네요. 이렇게 놓고 인덱스 다 빼봅시다. 헷갈리니까. 원래 이 상태가 맞네요. 이 상태에서 인덱스 살려놓고 보면은 이제는 옐로우가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블루를 다시 모두의 꼭대기를 올리고 싶다. 얘 지금 3이니까 3보다 큰 값을 주면 됩니다. 아까 해봤던 거 다시 해볼까요? 그렇게? 문제 없죠? 그리고 다시 옐로우 위로 올리고 싶어. 이것보다 1이라도 크면 올라옵니다. 제한이 없는 게 맞아요. 자, Z인덱스의 개념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이 Z인덱스를 보통 언제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막 개발을 하다가 이 앱솔루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막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에 뭐 검색할 수 있는 거 놓고 검색 버튼 놓고 뭔가 작업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섹션을 나눠가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지금 뭐 어떠한 버튼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듭니다. 근데 겹쳐져야 돼요, 얘는. 버튼을 만들었는데 얘를 겹치려고 하다 보니까 앱솔루트를 쓰겠죠. 썼는데 얘가 이 검색 입력하는 공간이랑 원래 있던 이 친구의 밑으로 자꾸 숨는 거예요. 그럼 얘 끄집어 올려야겠죠. 그때 쓰면 돼요. 그럼 얘가 올라올 거니까. 근데 항상 Z인덱스를 때려 박았다고 무조건 튀어 올라오진 않아요. 이건 종합적으로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뛰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럴 때 보통 쓴다. 내가 이제 얘를 이 화면상에서 위에다가 고정시키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CSS를 찾아가서 그 친구를 골라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태그를 찾아간 다음에 인라인 CSS 활용해서 Z인덱스 9999 때려박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의사표시 한 거죠. 이거 화면에 꼭대기에 있을 거야. 이건 절대로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저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했고. 자, 일단 포지션의 개념과 그리고 포지션에서 쓸 수 있는 포지션을 써야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스태틱인 상태에선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섹션한테
얘 릴레이티브니까 뭐 이런 이미지한테 뭐탑 100 준다고 얘 안 움직여요. 공간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속성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는 속성.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 건데 지금 배운 이 포지션의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만 일단 10개요. 그게 낫겠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포지션 예제부터 해가지고 만들기 1, 2, 3, 4 나왔는데 자, 이것들 그냥 코드 있어요.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결과만 본 다음에 이거대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1, 2, 3, 4 마찬가지.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얘는 단계별로 하면 돼요. 단계별로. 1 열어서 여기 완료된 상태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죠. 이 요구사항을 여기다 적용시키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 요구사항이 적용된 상태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간단한 거 하나 하고 다시 또 문제 풀 거예요.